오늘은 양력으로는 11월 29일 화요일이며 음력으로는 11월 동짓달 초여섯날입니다. 일진으로는 이민년 신해월 병술일로 천문이 열리는 날로서 상학적 개념이 강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0강부터는 2023년 개묘년을 맞이하여 띠별로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374강으로 용띠 운세를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띠를 중심으로 하여 각 일간별로 세분화하여 운세를 알아보는 것이기에 띠와 본인이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계셔야 본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의 태어난 날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만세력에서 음력, 양력을 구분하여 자기의 생년 월일시를 넣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중에서 자기가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본문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별 특성에 들어가기 전에 2023년 개묘년이 가지는 기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374강입니다. 2022년 이민년이 어두운 가운데도 받아들이고 많이 표출해내는데 그 특징이 있다면 2023년 개묘년은 강한 자존이 작동하여 한정적으로 지사 선택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개묘년의 개묘의 조합에서 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묘목은 땅에서 자라는 초목으로 이는 생기를 불어넣는 서로 상생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개수가 늦은 봄철에 질척이면서 내리는 장마가 되었을 때는 습함이 과하여 뿌리를 썩게 하기에 상생하기보다는 불편한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이민년에는 넓고 민첩하기에 온갖 것들이 만연하였다면 개묘년은 자기들만의 영역과 경계를 고착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수는 또 유일함을 품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동화하려는 기운이 약하여 고집이 표출되고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며 또 묘의 특성 그대로 분리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는 계열사나 자회사로 분리되고 또 분가하여 분리됨을 나타내고 또 혼인으로서 살림을 나가서 분리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파혼으로 분리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라 일도 통합보다는 분리되어 독립적 특성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나 이러한 분리됨이 지나칠 때에는 파의 끼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개묘년에도 자의의 글자 그대로의 형상대로 행불과 그리고 정부의 조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묘년에는 상생, 혜택, 그리고 조력, 유일함이 있는가 하면은 배반, 어두움, 정산, 청산, 난임과 종길의 의미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용띠의 각 일간별 개묘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갑목일간입니다. 아래는 용띠이면서 갑목일간으로 용띠 진을 보면서 갑목일간으로 2023년 개묘년의 청광과 지지를 첨부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 갑목일간이 진의 용띠로서 춘하절에 생하면은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뿌리를 내릴 터전이 있어야 하기에 이 토가 필수적이지만은 이미 성목이 된 추동절에 가을과
겨울에 난 사람이라면은 난 사람의 경우는 이 갑목이라도 토가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는 갑목이 춘 하절생이라야 진토의 활용성이 가장 좋다는 것이니 용띠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또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음이며 또한 넉넉한 재력가가 될 수도 있음입니다. 더불어 유아 시절에 가셔도 건실했음을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용띠의 경우입니다. 이 용띠의 갑목이 계묘년의 개수를 보아서 생기가 나는 사람은 역시 춘하절에 난 사람이며 동시에 인성이게 배우고 익히는 한 해가 되거나 부동산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외부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가을과 겨울철 추 동절에 난 사람이라면은 계묘년의 개수는 추적 내리는 비와 같거나 서리발이나 눈발과 같아서 뜻한 바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묘년의 묘의 행운은 묘가 운에서 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자리하고 있는 터전에 형제나 주위 동료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모양과 같아서 서로 간에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는 용띠이면서 을목일간으로 진토의 용띠이면서 을목일간으로 2023년 계묘년의 정관과 지지를 간략하게 첨부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 을목이 용띠의 진토에 터전을 한 경우는 편인인 개수로 인해서 즉 편인입니다.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개수가 을목의 편인이 된다는 것이죠. 편인인 개수로 인해서 모친과의 인연이 남다르거나 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 편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여도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 예능계이거나 또 일찍 유학하거나 전학이 많거나 전공의 변화가 많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을목이 무토의 땅에서 자라고 있으면 진토는 무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의 땅에서 자라고 있으면 넓은 땅에서 자유로움과 활동 무대가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을목과 진토 속의 개수 관계를 자연물상으로 본다면은 진토 속에서는 개수가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을목과 진토 속에 있는 개수를 자연물상으로 비유해 본다면은 물 위에 떠 있는 불의 옥잠이거나 연꽃 등 수생식물로 볼 수도 있고 또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미나리를 비롯한 초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같이 을목은 어떠한 식물이든 물과 가까이 하여야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에 을목의 용띠는 유한성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을목이 진토의 무토를 본 것은 무토가 넓은 곳이기에 여러 곳으로부터 재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넓은 곳이기 때문에 큰 재물을 쌓을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진토는 용입니다. 용띠이기 때문에 용입니다. 진토의 용이 성천하려면은 빗줄기를 타고 올라야 하기 때문에 묘로서 받쳐주면서 묘로서 받쳐주면서 개수의 피가 내리는 계묘년이 적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묘년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진토를 수의 고로 본다면, 물이 많은 고장으로 본다면 수다로 인해서 다소의 불편함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아래는 용띠이면서 병화일간으로 진토의 용띠이면서 병화일간으로 2023년 계묘년의 천간과 지지를 간략하게 첨부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 병화일간이 진년에 태어나 용띠가 되면은 다른 띠보다는 훨씬 다양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화 자신인 비견을 보는 외에는 어느 곳에든 필수적인 기능으로서, 만일에 병화가 목을 보면은 목을 키워야 하고, 병화가 토를 보면은 땅을 기름지게 하여야 하고, 또 병화가 금을 보면은 재련하여야 하며, 또 병화가 술을 만나면은 얼지 않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병화의 쓰임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화일간이 계묘의 해에는 일거리가 생기는 것으로서 취업이 가능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화의 이 진토는 자식과 같아서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자식과 같아서 그 자식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면 그 자식도 나름대로 사회에 진출하는 해가 바로 계묘년이 될 것입니다. 계묘년이며, 이미 만일에 진출해 있다면 그 자식에게 큰 재물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자식이 혼인을 할 수 있는 해가 바로 계묘년이 되겠습니다. 계묘년입니다. 그리고 병화의 용띠는 자업도, 자기 개인업도 가능하지만은 자업보다는 그래도 어깨에 취업함이 나은 편입니다. 이는 병화가 마른 하늘로서 용의 격에는 맞지 않아서 성장과 발전에는, 병화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묘년이 대운으로 들어온다면은, 대운으로 계묘년이 올 때는 요식업으로 자업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운의 계묘년에는 펼치고 싶은 마음의 동련은 일어나지만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업을 펼치기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추동절생, 겨울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 난 사람으로서 계묘년은 불편함이 많이 따르고, 춘하절 그리고 봄과 여름에 난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용띠이면서 정화일간으로 진토의 용띠이면서 정화일간으로 2023년 계묘년의 천간과 지지를 간략하게 첨부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 정화일간으로 용띠가 되면은, 용은 관대에 있기에 정화일간이 지지에서 진토를 만나면은 관대지에 해당합니다. 관대에 있기 때문에 대운이 역행하는 경우는 발복하는 데 세월이 많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순행하는 경우는, 대운이 순행하는 경우는 청장년기 시절에 발복할 수 있어서 영화로움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화의 용띠는 상관에 해당하여서, 정화가 진토를 보면은 상관에 해당하여서 학술이나 기회에 능하여서 발명과 창작의 재주가 있어서 대체로 부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용의 변신과 정화의 조합은 교태에 해당하여 음색이 강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명의 경우라면 상관이기 때문에 부성을 극하여서 가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화되지 않는 경우는 이별로,
그리고 이별로 진행되고 중하면은 사별로 가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또 인성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 상관이지만은 그러나 계묘년의 묘의 편의는 용띠인 진토를 극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생의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일간에게나 진토용에게 계묘년의 개수가 살가운 관계로 발전되기는 힘든다고 보아집니다. 또 정화일간 용띠의 개수와 묘목은 화로불이나 약한 불길에 찬물을 붓거나 젖은 솔가지를 넣어 연기를 피우는 것으로 보아서 의욕을 상실하고 떨어뜨리거나 잘 진행되는 것들도 다소 지연되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용띠이면서 무토일간으로 진토의 용띠이면서 무토일간으로 2023년 계묘년의 천간과 지지를 간략하게 첨부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 진토가 습한 땅으로 무토를 안아서 높은 곳에 자리한 땅이라면은 그러나 이 술토는 마른 땅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에 대한 개념으로는 그 사람의 활동 영역과 그리고 적합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땅에 대한 개념에는 기운을 이전하는 개념과 사건, 사고나 일거리, 생활 환경 등 중개적 개념이 있고 또 운에서 오는 토를 만나면은 전환되거나 이전하거나 종결되거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전환점은 상학적, 하학적 개념 모두를 포함합니다. 사주 내에 있는 토지는 지체와 중함을 의미하여 움직이기 싫어하고 변화, 변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또 게으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운에서 오는 토는 사주 내에 있는 토와 운에서 오는 토의 구분입니다. 운에서 오는 토는 변화, 변동, 전환의 분기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묘년에는 개수가 무토에 스며들기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기에 이로써 규정과 내기와 삶의 방향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무토의 용띠에게 계묘년의 이 수와 목은 소토의 역할로서 보이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무토일간은 계묘년에 특히 또 계묘년은 위장과 또 비장의 장애에 대한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 사주명리 374강으로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서 용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용띠 운세 1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